학원 설립 절차라고 하면 건축물 용도 확인이니 무슨 학원 원칙이니 설립 운영 등록이니 혹은 소방시설이니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학원 설립에 대한 상담을 해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대부분이 보통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그런 종류의 설립 절차를 행정적 설립 절차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적인 설립 절차입니다. 학원 설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주체적인 설립 절차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인 설립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두 번째 것만 궁금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설립 절차인 주체적인 설립 절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인터넷에서 학원 설립 절차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잘 나오죠. 건축물 용도 확인, 교육청 서류 제출, 변호세 납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발부 등등등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절차, 즉 주체적인 설립 절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행정적인 절차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원 설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그냥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인 절차, 두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는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틀리면 반려되고 다시 하면 되고요. 실수해도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주체적인 절차는 좀 다르죠. 이걸 잘못 설정하고 차리면 문 열고 나서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걸 다시 수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회비용을 날린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적인 설립 절차를 잘 밟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적인 학원 설립 절차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요, 타겟을 정하는 일입니다. 초등만 할 건지 중등만 할 건지 초중고를 다 할 건지, 이게 그냥 모집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이랑 고등은 학부모가 다릅니다. 초등 학부모는 학원의 분위기와 선생님 케어에 반응하고요, 고등 학부모는 성적과 입시 실적에 반응하죠. 나는 어떤 타겟의 장점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타겟을 잘 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랫동안 고등의 강점을 가져왔고 입시에도 밝고 그렇다면 고등 위주의 학원으로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초등 아이들의 파이팅 있는 분위기를 잘 끌어내는 사람이야. 나는 거기에 강점이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등 중심을 타겟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타겟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체적인 설립 절차입니다. 주체적인 학원 설립 절차에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요, 컨셉을 정하는 겁니다. 친절한 선생님 이미지를 구축해서 천사표 학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깐깐한 선생님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건지, 혹은 주중에 못하면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 그런 빡센 학원의 이미지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파티도 자주 하고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학원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취향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 전략입니다. 원장님 성격이 친절하고 따뜻한데 우리 학원은 빡셉니다. 로우 포지셔닝 하면 좀 안 맞겠죠. 원장님 본연의 모습과 컨셉이 일치할 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성격은 좀 친절하고 우유부단하지만 창업만큼은 빡센 포지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의 성격을 빡센 쪽으로 이미지화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브랜딩해 나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컨셉에 대한 고민이 없이 창업을 하는 사람하고 컨셉을 딱 잡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됩니다. 당연히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컨셉이 정해져야 인테리어 톤도 정해지고 상담 멘트도 정해지고 뽑는 강사 스타일도 정해져 가겠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어떤 컨셉으로 학원을 키워 나갈 건지, 그걸 꼭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학원 설립 절차에서 세 번째 할 일은요, 자금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총 창업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명확하게 잡으셔야 해요. 전체 동원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그 안에서 역산도 가능하겠죠. 권리금이 있는 곳으로 갈 건지, 보증금은 얼마짜리를 볼 건지, 월세는 얼마까지 감당 가능한지, 인테리어 예산은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산을 해내기 위해서 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 계획이 없이 창업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기껏 상담을 다 해드렸더니 돈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꼭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런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왜? 돈이 없으니까. 학원으로 인테리어 했다가 빠르게 사업을 접은 그런 물건들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입지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금 운용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개원 후에 3개월에서 6개월치 운영비를 반드시 별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창업 예산을 창업 과정에서 다 쓰잖아요. 그러면 첫 달 적자 났을 때 버틸 여력이 없죠. 그리고 맨바닥에 헤딩하는 경우는 첫 달 적자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광고 집행을 할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초반에는 광고를 꾸준히 집행해 줘야죠. 왜? 우리 학원이 이제 신생 학원이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날 시간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반에 광고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계속 알려나가야겠죠. 그런데 광고비가 없어 집행을 못하는 거죠. 초기에 접는 학원들 있죠? 초기에 접는 학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창업 과정에 창업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꼭 3개월에서 6개월치 운영비, 특히 광고비를 별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체적인 학원 설립 절차에서 네 번째 해야 할 일은요, 인력 로드맵을 미리 그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사를 고용하고 시작할 건지 아니면 원장 1인 체제로 1인 학원으로 스타트할 건지 둘 다 맞는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안 좋은 건 뭐냐면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는 건 틀린 선택입니다. 1인 학원으로 시작한다면 어느 타이밍에 첫 강사를 고용할 건지를 기준을 정하면 되고요. 학생이 몇 명이 되면 강사를 뽑겠다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이 없으면요, 학생이 늘어도 혼자 다 감당하다가 번아웃 와버리고요. 번아웃 오면 수업질 떨어지고요. 수업질 떨어지면 학생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인력 계획은 확장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원장님 자신을 지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원 설립의 두 번째 절차,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의 첫 번째는 입지 선정과 임대 계약입니다.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업고마 카페에 입지 선정 기준표라는 글이 칼럼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건물의 용도 확인과 유해 시설이죠. 세움터나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할 수도 있고요.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인지 교육 연구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전에 학원이었던 자리라 할지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유해 시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하기 전입니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늦죠.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한 통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교육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주소 불러주고요. 여기 내가 학원 차리려고 하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거기는 학원 설립이 됩니다. 거기는 학원 설립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뭐 대장을 찾아보니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교육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담당 주무관한테 여기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학원을 설립하기 전에 행정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60개 프랜차이즈의 대표였잖아요. 교육청에 전화 한 통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곳이었던 거죠. 인테리어 비용을 홀라당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 꼭 교육청에 전화해가지고 학원 설립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지인들한테 듣지 마시고요.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에 전화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시로 교육청에 전화를 하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임차인하고요, 학원 설립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임대계약서 맺고 남편이 가서 학원 설립하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동일 인물이어야 합니다. 행정 절차의 두 번째 절차는 인테리어 관련 업무입니다. 인테리어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강의실 최소 면적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기준 면적을 확인하면 되고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소방 규정인데요. 비상구 표시등,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 소화기, 완강기, 방염 처리 등등등 있겠죠.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컨택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임대 계약을 맺기 전에 해야 하는데요. 학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하고 컨설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학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들은 컨설팅을 거의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죠. 임대차 계약을 맺으라고 하는 곳에 주소를 알려주고 인테리어 업자하고 미팅을 하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강의실 최소 면적과 소방 관련 문제를 다 정리해 줍니다. 최소 면적이 안 나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안 좋은 건 뭡니까?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하시고요. 가장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교육청 담당 직원입니다. 교육청 담당 직원들하고 자주 통화하고 인테리어 학원 전문 인테리어 업자하고 자주 통화하고 이러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행정 절차의 세 번째는 교육청 서류 제출인데요. 교육청 서류는 8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성범죄 조회 동의서, 건축물 대장, 학원 시설 평면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종 학력 증명서 이렇게 8가지죠. 자, 이 중에 학원 시설 평면도는 인테리어 업자가 알아서 해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컨택이 없어. 그러면 그냥 손으로 대충 그리면 됩니다. 손으로 대충 그려가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오잖아요. 교육청에서 실사를 넣으면 교육청 직원들이 도면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그분들한테 받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류들을 한 번에 빼먹지 말고 다 들고 가라는 거죠. 이거 제출하면 7일 내에 현장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다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행정 절차의 네 번째는 면허세, 보험,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심사를 통과하죠. 심사를 통과하면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만 원 이하죠, 보통. 그리고 난 다음에 등록증을 수령하죠. 그 다음에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가입 후 14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의무인데 이거 빼면 300만 원인가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차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거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학원 등록증 받은 거,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들고 가시면 며칠 내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행정적인 절차도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적인 설립 절차, 또 하나는 행정적인 설립 절차였습니다. 주체적인 절차는 타겟 설정, 컨셉 설정, 자금 계획, 인력 로드맵 요 네 가지였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서류 제출, 교육청 심사,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의 순서를 밟으시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학원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꿀팁들이 많이 담겨있는 카페를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한 번씩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원전설TV의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